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3가지 변화 시작된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금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내용을 정리드리고요. 향후 정책 변화 전망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요, 부정 60%, 긍정 36%입니다. 자, 왜 이렇게 부정 비율이 올라갔냐?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실패가 이런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났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연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특별연설에서 과연 부동산 관련 발언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연설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언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심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 또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교훈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근본적 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 특별연설에서 나온 기존 부동산 정책 3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 그런데 이 공급 확대 방안에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이 같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도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유지됨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특별연설에서는 추가로 또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수요자 부담 완화 부분과 부동산 부패 차단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는 민간 공급 확대 방안 부분과 실수요자 부담 완화 부분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별연설 이후 이어진 출입기자의 질문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자, 기자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게다가 LH 비리까지 겹치며 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투기 억제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어려움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정, 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특별연설 관련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기 이전에 현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드릴게요. 먼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근본 원인은 지속된 저금리와 늘어난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솔직히 저금리 기조는 정부에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늘어난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 부분은 신도시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공급 증가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이번 정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시장의 투자 수요 유입을 차단시키면서 공급 확대 방안을 꾸준하게 추진시킨다. 자, 그래서 혹시 이 정책에 대해서 바뀌는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종합하여 향후 변경될 정책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투자 억제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발언 중에 나왔죠.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이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은요, 제가 볼 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것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과세 카드를 꺼내든 거거든요.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투자 억제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출 규제, 거래 규제, 그리고 세금 규제 관련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살펴볼게요. 민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특별연설 중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그럼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뭐고 공공은 뭐냐? 뭐 시행사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토지를 누가 갖고 있냐? 이 부분에서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민간이 갖고 있는 토지를 통해서 주택 늘릴 수 있는 방안, 대표적으로 정비구역이죠. 이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 지금 공공주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주택 공급 늘리는 방안이 재개발 말고도 재건축,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더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재개발과 다르게 그냥 구역만 지정한다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대한 권한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화될 가능성이 대통령 특별연설에서 나왔다는 부분이죠. 왜 4월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 안전진단 기준 언제 강화가 됐죠? 2018년에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원래는 이 안전진단 기준을 할 때 구조 안정성이나 주거 환경, 비용 편의 등 다양한 요건이 적용되는데 이게 정부마다 재건축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많이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이제 재건축 가격 급등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구조 안정성 비율을 무려 50%나 올리면서 이 재건축 아파트의 시장 쏠림을 막겠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거 환경, 예를 들어 주차장 부족, 아니면 뭐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낮아졌을 경우에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바꿀 가능성이 이번에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조만간 전 국토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민간 공급과 조화를 이뤄서 공공주도 주택 공급도 활성화 방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공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택지 지정이 있고요. 2사 공급 대책에 따른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 중에서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 방안, 한마디로 재개발을 공공주도로 끌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신규 택지 지정은요, 4월에 수도권 지역에 11만 호가 발표될 줄 알았는데 연기가 됐어요. 왜?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경찰에서 투기 정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불법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때 발표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사 공급 대책은 그대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대통령이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게 재개발은 공공 중심으로 2사 공급 대책 중심으로 추진될 것 같고 재건축은 민간 중심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연설 중에서요, 투기 억제 과정에서의 실수요자 어려움, 이것은 무엇인지 좀 쉽게 정리를 드려보고 뒤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투기 억제 과정에서 실수요자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요, 고가주택에 지금 굉장히 부동산 규제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규제 지역의 9억 초과 주택이요. 일단 LTV 비율이 크게 축소가 되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비율이 40%에서 20%로 줄어들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도 부과가 돼요. 전세 대출도 제한하다 보니까 갭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취득자는요,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감안해서 수요 억제책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규제들은 대부분 김영미 국토부 장관 시절에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양극화가 일어났다. 왜 일어났냐?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일어났다 해서 똘똘한 한 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책들이었는데, 저희는 이 규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잖아요. 왜냐?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한 공급이 안정된 고가 아파트에 수요가 더욱 쏠려서 수도권 전체 가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이 고가 주택 9억 초과라고 한정되기 어려울 정도가 돼버렸어요. 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버렸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어려움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대통령의 발언으로 종합하여서 향후 변경될 정책 전망 네 번째가 나와요. 서민 실소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자, 연설 중에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소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 더 많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LTV DTI 10%포인트 우대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굉장히 한정됐거든요. 왜?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는 6억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이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아주 소형 면적만 되고요. 또한 대부분 빌라 지역만 이제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높일 것이고요. 소득 기준은 완화할 것이다. 아마 그래서 9억까지 올라갈 것이고 소득 기준도요. 화끈하게 한 1억까지 가지 않을까.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요. 그 정도로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변수가 있어요. 지금 여당에서 지금 여당 대표가 되신 송영길 의원이 워낙 이 규제 완화론자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청와대하고 정부하고 여당에서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 아직까지는 제가 일단 예측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소자 보유세가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투기 억제 과정에서 실소자의 어려움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 한마디로 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부담을 강화시켰어요. 두 가지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 두 번째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입니다. 자, 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일어나면서 이거 너무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는 반발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재산세 특례세율이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적용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시가격 6억 이하인데 아마 9억 이하까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송영길 의원의 대표로 좀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금일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관련 발언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부동산 투기 억제책 대다수나 그리고 공급 확대 방안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그 가능성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서민 실수요자 주택 마련 확대를 위한 대출 규제 일부 완화 부분 현재 예상하기로는 이제 주택 가액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방안 그리고 소득 요건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또 여당에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협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실수요자 보유세 절감 방안 마련해서 아마 재산세 중심으로 좀 손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무주택자들이 저와 좀 생각이 같을 겁니다. 자, 무주택자는요, 대출을 적게 줘서 너희를 심판한 게 아니다. 왜냐, 지금 야당에서 압도적인 보궐선거 승리를 한 이유는 단순하게 대출 부분을 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집값과 전세가 모두 터무니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과연 아파트 수요를 늘리는 대출 규제 완화 부분과 보유세 부담 완화가 무주택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수요 유입의 빈틈을 메꾸고 수요 대기자한테 저렴한 3기 신도시 분양가와 빠른 일정을 제시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방향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물가 급등 상황에서 대출을 더 풀어주는 것이 과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